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률을 대폭 올리면서 시급 10,000원대가 확정됐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란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가 되는데 지자체 재정 부담과 근로자 간의 형평성은 과제로 남은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정철신 경제평론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단어의 의미부터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생활임금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법정 최저임금 제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국가 전체에는 뭐 시간당 얼마라는 최저임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할 이 생활임금은 이제 지자체, 시, 군 차원에서 3인 가구 기준으로 이제 해당 지역의 노동자가 최소한의 주거비, 최소한의 교육비, 최소한의 문화생활 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적절한 임금이 얼마인가라고 2013년부터 저 개념을 도입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활임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법정 최저임금과는 좀 별도고요. 실은 저것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해당 지자체별로 실시가 되는 것이다라는 건데 이제 어제 나왔던 오늘 이제 우리가 다뤄볼 얘기는 서울시 같은 경우엔 저 생활임금이 처음으로 이제 시간당 10,000원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 임금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법정 최저임금은 우리 국민이라면 다 적용을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생활임금은 만약에 서울시라고 하면 서울 시민은 다 적용받는가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이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이 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령 이제 서울시라고 한다면은 서울시의 투자 출연 기관에서 일하는 이제 계약직 근로자, 또 뭐 민간 위탁 근로자,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등인데 아주 쉽게 말하면은 관공서 계약직 근로자라든가 관공서 협력업체에 있는 계약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생활임금을 준강제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만약 서울 시민이라고 해서 나는 생활임금 시간당 10,000원 다 넘어야 돼라는 이제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서울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을 보면 올해보다 이제 10% 가량 오른 10,148원으로 고시가 됐는데요. 이를 네. 적용하려면은 1인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어제 나왔지만 이제 시급으로 따지면 서울시가 이번에 제시한 생활임금이 10,148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법정 임금이 내년도가 8,500원대니까 적어도 한 10%가 더 넘고요. 금액으로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1,798원이 이제 더 높은 이제 그런 임금 수준이 결정이 됐는데요. 월급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약 한 212만 원 정도로 이제 이번에 책정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 지자체 생활임금이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당장 이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생활임금 제도라는 게 2013년에 도입이 됐지만 각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걸 쉽게 적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정해놨으면 관공서에 있는 계약직 해당하는 근로자 대상에게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지자체 재정이 튼튼하지 않고선 이걸 적용할 수가 없었고 그나마 서울시가 2015년에 최초로 이제 저 생활임금 제도를 적용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가 한 6,600원대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2019년 내년에는 10,000원이 넘는 상황인데 저렇게 되니까 당장 그럼 지자체 재정이 이제는 부담이 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대상자들은 다 저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 실제로 저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하나 이번에 대상자를 좀 보니까 2015년에 최초에 실시했을 때는 한 1,000명, 1,100명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 내년도 2019년 기준으로 보면 10배가 넘는 10,000명이 넘게 이제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지자체에 대한 재정 부담에 대한 뭐 그런 논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생활임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제한적이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제 혜택소 제외된 일반 최저시급 근로자들 상대적으로 이제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네, 이제 처음 나왔을 때도 이제 거기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가령 이제 관공서 계약직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뭐 거기 노동하는 분들이 있겠고, 근데 그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동일한 시간 동일 노동에 민간에서 나와서 일한 근로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지자체 내에서요. 그럼 이제 당연히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이 민간 쪽에 있는 노동자, 근로자들은
아니 나는 왜 이 서울시가 정한 생활임금을 받지 못하지?라는 상대적인 박탈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활임금 제도 취지는 좋겠지만은 이 실행하는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또 하나의 뭐 논란들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얘기인데 이 소비입니다. 소득을 올리면서 소비는 늘리고 이게 정부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만 보더라도 민간 소비가 더 위축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이런 측면에서 좀 걱정되는 면은 없을까요? 근데 이건 좀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은 전 국민에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사적 섹터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방금 얘기한 이제 그런 우리가 원치 않는 역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가령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소상공인분들, 상인분들이 힘들어서 오히려 공용을 더 줄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만큼 이제 소비가 위축되는 그런 악순환 우려가 있는데 이제 이 생활임금 부분은 실제로 관 사이드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재정을 투입해서 이게 흘러가는 돈이기 때문에 의외로 법정 최저임금과는 다르게 이 생활임금은 뭐 재정을 통한 부양 효과 이런 것도 약간 훨씬 더 효과성 측면에서는 높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생활임금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는 이제 당장 적용이 되나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이제 네. 내년도는 이제 네. 2019년부터 적용이 네. 될 수가 있겠고요. 이 만 원이 넘는 만 원이 기준으로요? 넘는 것들은 적용이 네. 되고 앞서 말한 것처럼 아마 대상자는 10,000명이 넘을 것이고요. 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관공서에서 이런저런 이제 사업들의 결과적으로 대상자가 포함이 되고 있으니까요. 아마 이제 다른 지자체도 서울시의 생활임금 수준을 보고 각자에 맞는 어떤 임금 수준들도 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서울시의 생활임금 관련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